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부터 좀 충격적인데요. 당신이 생각보다 일찍 떠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믿으시겠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 들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8살 되신 최순희 어르신을 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인데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5가지나 드셨고 당뇨 약도 3가지를 복용 중이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는 한 달에 4번씩 가셨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도 안 돼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표정이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이렇게 개운한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의사생활 30년 하면서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하시는 일도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 10분 중에 8분 정도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하지만 나머지 2분은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90살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지내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증손주들 얼굴까지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3가지 진실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처음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취분들이 갖고 있는 나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3번째로 위험한 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특히 첫 번째 습관은 정말 충격적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3번째는 바로 새벽에 하시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찬물로 세수하시는 분도 계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분들 10명 중에 7분 정도가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새벽에 하시는 그 좋다고 생각하시는 습관들이 실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우리 몸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져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몸이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접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순식간에 확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냐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마치 평온하게 흐르던 강물에 갑자기 댐이 터진 것처럼 말이죠. 지난달에 75살 되신 대구의 이태진 어르신을 진료했습니다. 이분은 무려 2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아침 운동을 해오셨대요.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운동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지셨고요. 급히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간 거죠.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건강을 위해서 평생 해온 일이 오히려 저를 병들게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새벽 운동이나 찬물 세수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은 오전 9시 정도는 되어야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수면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몸을 갑자기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깜짝 놀라서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바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언제 운동하고 언제 세수해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오전 9시 이후에 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안전한 시간대입니다. 이태진 어르신도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셨어요. 찬물 세수도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고요. 석 달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가슴 통증도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하는 시간을 단 2시간만 늦췄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새벽에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 시간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단 2시간만 늦춰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새벽 습관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밤 10시가 넘어서도 뭔가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밤에 하시는 습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밤 10시 이후에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10명 중에 9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밤에 나오는 빛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우리 뇌를 속입니다.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말이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뇌는 밤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을 씻어내거든요. 마치 집 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얕은 잠만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독소가 그대로 뇌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독소가 계속 쌓이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얕은 잠을 자면 혈압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혈압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혈관이 24시간 내내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또한 얕은 잠은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지난주에 73살 되신 인천의 박경애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밤에 자주 깨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셨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밤에 주로 뭐 하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요. 자정 넘어서까지도 봐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 빛에 노출되면서 얕은 잠만 자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밤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끄세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좀 난색을 보이셨어요. 그럼 뭘 하고 자요? 너무 심심한데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책을 읽으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아니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틀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깊게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시고요. 이제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나요. 밤에 화면에서 나오는 빛을 차단하니까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뇌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전부 다 끄는 겁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처음에는 좀 심심하실 겁니다. 손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도 깊게 주무시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새벽 습관이나 밤 습관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일 드시고 있는 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시나요? 3번? 아니면 2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 3번 식사를 하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식사 횟수가 아닙니다. 무엇을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있는 흰쌀밥,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밥이 왜 나빠요? 하고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밥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흰쌀밥이 문제인 거죠.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흰쌀밥은 우리 몸에서 설탕과 거의 똑같이 작용합니다. 드시자마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겁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도 몸이 빠르게 조절해서 다시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흰쌀밥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혈관벽이 손상을 입습니다. 마치 풍선을 계속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 결국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혈관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5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혈관 질환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혈당이 200, 250까지 올라가도 특별히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흰쌀밥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달에 71살 되신 부천의 조영수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310까지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상 혈당은 100 정도입니다. 300이면 3배 이상 높은 거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밥을 얼마나 드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밥이 힘이지. 하루에 4번도 먹어요. 전부 흰쌀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공기씩 가득 담아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힘도 좋고 건강한데 혈당이 왜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느끼시지만 몸속에서는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양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어르신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현미는 맛이 없어요. 밥을 절반으로 줄이면 배가 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현미밥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고픔을 덜 느끼십니다. 포만감도 훨씬 오래 지속되고요. 한 달 후에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 수치가 160으로 떨어졌거든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소변도 자주 안 마렵고 물도 덜 마시게 되네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배고픔도 덜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혈관도 손상되지 않고요. 또한 현미에는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흰쌀에는 거의 없는 영양소들이죠. 흰쌀은 겉껍질을 전부 벗겨낸 겁니다. 영양소는 다 사라지고 전분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겁니다.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만약 현미가 너무 거칠다 싶으시면 흰쌀과 반반 섞어서 드세요. 그것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 공기 드셨다면 반 공기만 드세요. 대신 반찬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더 드시고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하느냐입니다. 하나씩 따로따로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죠? 그래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특급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꺼번에 고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녁 9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하루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저녁 9시 이전은 활동 시간, 저녁 9시 이후는 휴식 시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세요. 현미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벼운 산책도 하세요. 설거지나 정리정돈도 이 시간 안에 끝내시고요.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화면을 끄세요.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전부 끄는 겁니다. 그럼 새벽 운동은 언제 하냐고요? 새벽 운동은 하지 마세요. 대신 저녁에 산책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76살 되신 서울의 정민호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20년 넘게 새벽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하라니 적응이 안 돼요. 하지만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7시에 30분씩 동네를 걸으시기 시작한 거죠. 2주 후에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새벽보다 저녁에 걷는 게 훨씬 좋네요. 왜 그럴까요? 저녁 시간대에는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체온도 올라가 있고 근육도 유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도 더 좋고 부상 위험도 적어요. 게다가 저녁에 가볍게 운동하면 밤에 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9시 이후에 화면을 끄니까 자연스럽게 일찍 잠들게 되고요. 그러면 새벽에 억지로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꺼번에 고치는 방법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도해보세요. 저녁 9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완전히 둘로 나눠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급 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뇌가 완전히 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좋아집니다. 두 번째 특급 비책은 바로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일기요? 그게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일기가 아닙니다. 감사일기예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리는 겁니다. 왜 이게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안고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혈압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근육도 완전히 이완되지 못해요. 뇌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뇌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서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죠.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평균 10 정도 낮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종이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지난달에 79살 되신 광주의 김미숙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잠이 안 와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걱정이 많으셔서 자꾸 뒤척이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정신력의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잠이 금방 와요.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륵 잠이 들어요. 한 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습니다. 혈압이 15이나 떨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하루 전체가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못 봤던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와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만성염증도 감소하고요. 깊게 주무시면 뇌도 깨끗해지고 근육도 더 잘 회복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세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잠드세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2가지 특급 비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9시를 기준으로 하루 나누기, 그리고 잠들기 전 감사일기. 이 2가지만 실천하시면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말이에요. 지금부터 2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2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81살 되신 강동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어요. 나는 80세가 넘었는데도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하시면서 말이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운동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셨고 하루 4번 흰쌀밥을 드셨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83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지금은 요양시설에 계세요.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걸으실 수도 없습니다. 식사도 혼자 하지 못하셔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가족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셨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운동의 위험성, 밤 화면의 해로움, 흰쌀밥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신 채 평생을 사셨던 거죠. 2번째는 84세 되신 오혜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고혈압 약을 5가지, 당뇨 약을 3가지 드시는 상태였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기력도 없으셨죠.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새벽 운동 대신 저녁 산책을 하시고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이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살아온 방식을 어떻게 바꿔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약이 6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1년 후에는 3개만 드시게 됐어요. 지금은 84세인데도 약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매일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어르신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7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이 2분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80대를 살고 계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동욱 어르신처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오혜진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바꿔서 85세, 아니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건가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5세 전에 세상을 떠나시는 3가지 위험한 습관은 무엇이었죠? 첫째, 새벽 습관입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하는 운동이나 찬물 세수는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오전 9시 이후,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밤 습관입니다. 밤 9시 이후에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뇌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혈압도 안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안 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셋째,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2가지 특급 비책은 무엇이었죠? 첫째, 저녁 9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는 겁니다. 저녁 9시 이전은 활동 시간, 이후는 휴식 시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하면 3가지 위험한 습관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잠드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깊은 잠을 자고 혈압도 안정되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85세, 90세까지 건강한 삶은 준비된 분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85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건강하세요.